자, 이틀 뒤에 중간고사죠. 예.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데 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을 열심히 했으면 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한 5문제 내에 6문제? 예. 그렇게. 혹시 책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뭐랄까 실제 여기에 우리가 구현할 때 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시뮬레이션하고 요거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보면 책이하고 좀 다르다 싶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여기에 시뮬레이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리포트를 했는데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죠? 그 정도는 다 풀 수 있겠죠? 1번부터 4번까지 하는 거. 혹시 질문 있습니까? 4번 문제 다들 잘 해서 제출했던 것 같은데. 예. 자, 오늘은 어쨌든 중간고사 치기 전에 전체 지금까지 했던 걸 리뷰를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들으면 될 것 같고, 자료는 조금 뭐랄까 좀 더 심도 있게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스택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에 있는 내용하고 실제 여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펑션 네임이라는 걸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이제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어쨌든 스택을 초기화를 이렇게 했죠. 이렇게 이제 초기화했는데 이때 이제 스택 안에 여기 이제 펑션 콜하죠. 콜하면 요 다음에 이제 명령어 주소를 스택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하면 여기가 이제 플래시 메모리에 0x 0000부터 해서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콜 펑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소가 메모리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0308이라고 있습니다. 0308 여기 주소가. 자, 그러면 스택 포인터가 처음에 초기화되죠. 메모리의 맨 끝부분. 자, 지금 1K라면 1K 주소의 끝부분 주소가 아마 될 겁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iram에서 조금 아래쪽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메모리가 지금 보면 어디 좀 있냐면 얘가 실제로 10FF가 메모리 끝 주소입니다. 10FF라면 요 어디에 이제 지금 메모리 끝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해보면 자, R16을 보면 되죠. 자, R16에 프로세서 메모리 프로세서. 자, R16에 여기 보면 자, 10 들어가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또 실행을 해보면 자, R16이 FF죠. 그래서 메모리 끝 주소는 여기는 스택 포인터가 0x10ff다. 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스택을 초기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펑션을 실행을 하죠. 여기에 실행하다가 자, 콜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자,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자,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여기에 이제 메모리 끝 주소 있죠. 10FF
해당되는 물이 0308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08, 여기가 이제 03 이렇게 됩니다. 수업 시간 설명할 때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주소 0308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높은 숫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여기에 03이 들어가고 뒤에 이제 08 이렇게 들어간다. 맞죠? 바뀌어 있죠. 그래서 요 부분에 스택드 함수 홈출할 때는 주소가 이렇게 순서로 들어간다. 자, 하이가 위쪽에 들어가고 이제 밑에 게 들어간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 수업 시간에 내가 할 때는 이게 이제 00이라서 이 주소가 정확히 몰랐는데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300번지부터 저장하니까 이제 03이라는 게 명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번지부터 해서 명령어가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크리즈 하는 요게 이제 0308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맞죠? 그래서 여덟 번째 주소에 여기에 인크리즈 명령어로 리턴하게 된다. 됐습니까? 그거 정정을 해서 요 시뮬레이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시뮬레이터 지금 잘 되나? 집에서 할 때? 안 되는 학생 없나요? 나는 실행이 뭔가 잘 안 되더라. 아직 그런 학생 있나요? 자, 없으면 다행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어셈블러 프로그램이 여러분 파일 이름이 한글로 이렇게 디렉토리 이렇게 많이 적어서 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행시키면 오류가 잘 납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어느 디렉토리에 잘 저장했느냐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오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컴퓨터가 뭐냐, 어떻게 동작하는 원리가 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 지금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특정 AVR이나 프로세서를 우리가 쭉 인스트럭션을 해석하는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컴퓨터는 크게 안에 이제 세 개 CPU를 기준으로 해서 메모리 그리고 I/O가 연결된 장치다. 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쭉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PU의 역할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인스트럭션을 가져와서 실행시키는 것, 오퍼레이션 하는 거,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것. 그래서 이 안에는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에서 논리 회로로 명령어를 가져오고 실행시키는 그게 회로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유닛이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역할이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가져오고 보내고 그 다음에 뭐 ALU 역할이죠. 덧셈을 하거나 논리 연산하는. 그게 이제 CPU의 주요 역할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자, 그리고 이제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프로그램 메모리도 저장하지만 램과 같은 일시적인 데이터도 저장하는. 자, 그래서 이제 CPU는 여기서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가져오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역할. 자, 그 이외에 우리가 외부의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보낼 때 I/O, 외부 데이터를 사용할 때 I/O. 자, 이 세 개의 디바이스들이 이제 세 개의 버스를 이용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 어드레스 버스와 그 다음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 그렇게 해서 선을 연결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가 동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8비트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사이즈에 맞게끔 이제 어드레스 버스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를 1K짜리 메모리를 쓴다. 그러면 이 어드레스 버스를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I/O를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드웨어적으로 할지는 이제 메모리 맵이라는 걸 우리가 이용해서 액세스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메모리와 I/O의 컨트롤, 리드 라이트 하는 그런 컨트롤 신호들을 연결시키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뭐 32비트를 쓰든지 8비트를 쓰든지 상관없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 얘기를 쭉 했고, 이제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게 CPU에 레지스터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한,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세싱하기 위한, 자, ALU와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명령어 실행하기 위한 안에 있는 내부 소자들이 되겠죠. 프로그램 카운터와 인스트럭션 디코더 같은 거. 인스트럭션 디코더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우리가 뭐 데이터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다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했고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성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냐면 이제 어드레스 메모리의 각 주소마다 어떻게 이제 구분하는가, 그리고 데이터를 8비트 또는 이제 16비트 저장하는 공간 크기에 따라서 메모리를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실제 하드웨어 메모리를 보면 이제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어드레스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컨트롤 신호 리드할 수 있고, 요 예전에 질문은 OE가 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거는 아웃풋 이네이블입니다. 아웃풋 이네이블. 그래서 출력을 리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이거는 칩 셀렉션 하는. 그리고 바가 있는 거는 이게 0이 됐을 때 이게 이제 각 핀이 동작한다, 이네이블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쓰는 것도 그라운드하고 VCC 연결하고 어드레스 한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 이제 우리가 메모리를 충분히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PU하고 메모리를 이렇게 이와 같이 연결하면 우리가 각 메모리 맵이죠. 메모리 맵에 맞게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데 만약에 메모리가 CPU의 사이즈가 만약에 1K짜리 두 개를 연결한다. 자, 그것도 이제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 하드웨어를 어떻게 연결할지. 자, 그 메모리 맵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걸 수업 시간에 쭉 해서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하드웨어적으로 고정된 주소, 그 다음에 내가 액세스하는 주소, 그래서 바뀌는 주소에 만큼 메모리 맵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액세스를 하는 게 메모리 맵드 IO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차이를 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거 설명을 했죠.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컴퓨터 명령으로 이렇게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을 때 한 인스트럭션마다 실행이 될 때 각각 패치, 그 다음에 익스큐션 두 개 사이클을 통해서 자, 메모리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I/O 주소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순차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를 통해서 하나씩 이제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동작 원리를.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동작하느냐 설명하라 그러면 여기 이제 기본 컴포넌트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술을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라는 걸 여러분 기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가 있어야 되고, 그 메모리, I/O. 그렇게 해서 각각의 데이터가 주고받고 여기에는 연산을, 결과를 어떻게 저장하고 이동하는지 그렇게 설명을 하면 컴퓨터 기본 동작 원리는 충분히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구현된 게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나 이제 조금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분 어셈블러를 좀 배웠으니까 인스트럭션 명령어가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거죠. 각각에 들어가 있으면 이 각각의 01 비트에 따라서 인코더와 먹스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레지스터의 값을 ALU에 가져오게 되고 그 가져온 값을 가지고 연산을 해서 결과를 이제 다시 저장하거나 그렇게 셀렉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구조죠.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클럭이 들어올 때마다 딸깍딸깍 하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동작하게끔 만들어주면 여기 이제 프로그램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 프로그램 카운터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이게 이제 기본 구조입니다. 이게 요 아키텍처가 8051입니다. 초창기 8비트 인텔에서 나오는 8051 아키텍처 이렇게 생겼습니다. 쉽게 이제 여러분들 이걸 하드웨어
를 표현할 수 있는 뭐 베를로그나 VHDL 이런 걸 배운 학생들은 뭐 레지스터 있고 디코더, 먹스, 그다음에 ALU만 구현해서 이제 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충분히 여러분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기 뭐 어떤 엘리멘트들을 동작시킬 수 있는지를 뭐 아키텍처 설계하는 게 이제 CPU 설계하는 사람이 할 일이죠. 자, 그리고 폰 노일만과 하버드 아키텍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어셈블리어를 직접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작 원리를 배우고. 자, 어셈블리어를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먼저 이제 인풋 아웃풋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 포트에 이제 출력을 방향을 정하는 게 DDR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DDR 레지스터가 1이 됐을 때 출력이 나오고 0이 됐을 때는 우리 입력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가 0일 때는 풀업 레지스터를 안 쓰는 거. 그 다음에 풀업 레지스터를 쓸 때는 포트에 레지스터의 값을 1로 줬을 때 풀업을 쓴다. 자, 그래서 이제 포트 A에 이제 B에 쓰는 방법은 이제 방향을 정하고 DDR 레지스터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읽어드릴 때는 핀 A 읽어드리고 출력을 보내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IO를 이제 한 비트씩 또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비트를 0 또는 1로 만들 때 CBI, SBI 이렇게 해서 각 레지스터에서 뒤에 숫자를 적으면 되죠. 그러면 0에서부터 7까지 각 비트의 값을 1 또는 0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스킵하고 할 수 있는 브랜치 명령어도 같이 우리가 쓸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SBI-C, 그 다음에 SBI-S.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예를 들 수가 있겠죠. 포트 B의 두 번째 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자, 이게 하이가 됐을 때 자, 하이가 되면 45를 포트 C에 쓰고 그 다음에 하이 앤 로우로 포트 D의 세 번째 거를 보내시오. 자,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하면 자, 먼저 이제 포트 B의 2번을 입력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얘가 하이가 되는지. 그래 하이가 됐을 때 출력은 포트 C와 포트 D의 3번을 출력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비트를 다루니까 CBI, SBI를 이용해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포트 C와 D를 각각 입출력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입출력 설정하고 난 다음에 입력을 받아들이죠. 자, 그래서 SBIS set 되면 이제 skip 하고 아니면 이제 again 해서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눌러졌을 때는 앞에서 말했던 그런 출력에 대한 동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어가 우리가 여러 가지인데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자, 요건 또 다른 하드웨어 이제 구조가 되겠죠. 포트 B에 제로를 입력으로 했을 때 자, 얘가 스위치가 눌러졌을 때 LED가 뭐 켜지든지 꺼지든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짜시오. 그렇게 앞에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설정을 먼저 해주고 포트 B의 제로는 입력, 포트 B의 7번은 출력. 자, 그렇게 해주고 체크를 한 다음에 끝내거나 아니면 클리어 됐을 때 출력을 LED 불을 켜는 그런 동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력은 다음과 같이 이제 4개, 32 같은 경우는 4개 포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28 같은 경우는 출력 포트가 이제 더 많이 있겠죠. H까지 있나 이제 아마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딥 타입입니다. 딥 타입을 이렇게 쭉하게 생긴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모나게 이렇게 생긴 그런 형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포트가 주로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라운드, VCC,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있습니다. 자, 중간고사까지는 우리가 요 정도만 배우지만 나중에 이제 이후에는 여기 갈로로 표현된 부분 있죠. 요런 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외부 통신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어떻게 하고, 타이머를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AD 컨버터를 어떻게 쓰는지. 요런 갈로에 대한 내용을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상세하게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블록 다이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에 ALU가 있고 여기에 연산이 들어가는 32개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가 있었고, 자 그다음에 이게 SRAM이 있죠. 데이터를 쓸 수 있고, 그다음 그 연산 결과에 대해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여기에 돼 있습니다. 그다음 명령어를 가져오기 위한 장치 프로그램 카운터가 플래시 메모리. 자,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 플래시 메모리에 몇 비트입니까 이게? 16비트라 했는데 실제로 쓰는 거는 16비트 맞나? 14비트라고 그렇게 돼 있을 건데. 네. 그래서 명령을 가져오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디코더라는 게 회로입니다. 이게 회로에서 자동으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돼요. 그 다음에 이 I/O 디바이스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CPU, 그 다음에 명령을 가져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거. 크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메모리 맵입니다. 사이즈가 처음에 이제 32개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 주소가 0에서부터 1F까지 32개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64개 I/O. I/O는 포트 A에서부터 D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입출력 해당되는 값을 쓰기 위한 OF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게 이제 I/O 다른 쪽하고 램에 대한 데이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플래시 메모리 주소, 지난번에 이제 프로그램 접근하는 그거 플래시 메모리 방법을 했었죠.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사이즈에 맞게 메모리에 들어가고, 그다음 데이터는 이제 여기에 메모리 맵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접근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메모리 접근하는 거, 그 다음에 EP롬 접근하는 거 다 달라져 방법이 방식이.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데이터에 여기 접근하는 주소,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32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메모리 맵을 가지만 아트메가 256이 있습니다. 256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 앞에 부분은 똑같아요. 32, 그다음에 64, 그다음에 416. I/O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숫자가 많은 거는 I/O를 훨씬 많이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 뒤편에 이제 SRAM하고 해당되는 메모리 주소가 영역이 정해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더 나오면 이런 메모리 맵에 우리가 얼만큼 쓰는지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자 먼저 32개의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는 32개 중에 맨 끝에 게 이제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메소드를 위해서 X, Y, G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X 레지스터는 26, 27. 그래서 여기가 26이 로, 27이 하이. 기본적으로 리틀 엔디안을 씁니다. 자, 30은 G 레지스터입니다. 자, G 레지스터는 어디에 특화돼서 쓴다 했나요? 플래시 메모리. 맞죠? 플래시 메모리 LPM 명령어를 쓸 때 G 레지스터를 특화해서 썼습니다. 자, 그걸 기억을 하고, 그래서 26에서 31까지는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그래서 여러분들이 LDI나 이런 거에서 레지스터 쓸 때는 대략 이제 16번에서 20번 요 사이에 주로 이제 사인해서 쓰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26 넘어가면 이제 인다이렉트 되니까 프로그램 오류가 생길 수 있죠. 자, 여기는 또 곱하기 할 때 여기 쓰는 거니까 주로 여기보다 10몇 번 단위, 16에서 20 정도 그렇게 활용하면 프로그램 유저가 쓰는 레지스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64개의 레지스터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각 포트 입출력에 대한 그런 영역, 그 다음에 나중에 타이머 이런 용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로칩스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프로세서에 대한 매뉴얼 데이터 시트를 보면 PDF 파일로 열어보면 이제 이런 구조, 메모리 맵, 그 다음에 I/O는 주소가 어디에 어떻게 할당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 주소 내가 포트 D에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이 주소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거기에 직접 데이터를 쓰고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2560 같은 경우는 빈칸이 훨씬 많이 채워져 있죠. 외부 입출력이 훨씬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마이크로프로세서 선정할 때 나는 이제 쓰는 게 그냥 I/O를 데이터를 한
입출력으로 4-5개 이렇게 작은 데이터만 쓰는데 이 인풋 아웃풋이 이만큼 많은 거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자원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인베드 시스템의 사양에 맞게 프로세스를 선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중요하게 이제 쓰는 게 스테터스 레지스터에 있습니다. 스테터스 레지스터는 I/O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테터스 레지스터가 여기도 있나? 여기에 스테터스 I/O에 맨 끝에 주소에 있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네. 어쨌든 I/O 레지스터에 스테터스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자, 거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첫 번째 I는 인터럽트입니다. 인터럽트를 쓰게끔 해주는 거고, 그 다음 T는 한 비트를 카피할 때 쓰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H는 하프 캐리, 그리고 it has라 있습니다. it has, HS. S는 sign. 이 sign은 V와 그 다음에 N, 요걸 exclusive OR해서 연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signed number를 할 때는 이 sign을 본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unsigned number를 할 때는 우리가 캐리를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뒤에 거는 overflow, negative, 맨 끝에 D7에 해당되는 거하고 회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로, 캐리. 그렇죠. 자, 캐리를 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될 게 subtraction 할 때 인버터가 달려 있다 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그래서 연산할 때 캐리 신호는 subtraction 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스테터스. 그 다음에 풀업 레지스터 했는데 풀업 레지스터를 이네이블 할 때 단자가 이제 풀업 디세이블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이네이블 디세이블 할 수 있는 요 핀이 어디냐면 MCU CR이라는 레지스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MCU 컨트롤 레지스터라는 이름으로 여기 해주면 우리가 요 핀을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자, 이제 어셈블러를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자, 앞에 이제 맨 앞에 있는 게 니모닉 해서 명령어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이 아규먼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인스트럭션을 보면 설명서를 보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쭉 있고 어떤 플래그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맥클럭이 사용되는지 이제 데이터 시트를 보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자, 크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타입이 이렇게 5개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ALU, 로직하는 인스트럭션, 그리고 브랜치하는 인스트럭션, 그다음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거, 그다음 한 비트씩 처리하는 거, 그다음 MCU를 컨트롤하는 거. 자, 그리고 니모닉 다음에 레지스터 이름을 적을 때 이제 먼저 데스티네이션을 쓰죠. 그다음에 소스. 자, 그렇게 순서로 쓰게 됩니다. 그다음 그 결과를 R에 저장을 하고. 자, 컨스턴트 라지 K는 컨스턴트 데이터를 얘기하고 스몰 K는 컨스턴트 주소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표기하는 방법이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인스트럭션 셋을 정의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치적인 연산은 다음과 같이 이제 명령으로 우리가 한 개씩 봤었죠. 자, add, subtraction, and와 increase, decrease, negate, clear. 그다음 move하는 건 mov는 레지스터를 레지스터끼리 이동할 때 mov를 씁니다. 요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쓴 적은 없죠. mov 이런 것도. LD와 LDS 다 했고, LD는 뭐라 했죠? LD는 메모리의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방법으로 X, Y, G 레지스터에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때, 자, ST 마찬가지 인다이렉트 어드레싱을 써주죠. 자, 메모리에 이제 데이터를 수거할 때는 LDS, STS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차이점.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을 데이터를 읽고 쓸 때는 인아웃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스택에 데이터를 쓸 때는 푸시, 팝. 자, 요거를 해도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 메모리에 있는 거죠. SRAM에 있는 거 데이터를 쓰고 읽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비트 오퍼레이션 하는 거 LSL, LSR을 했었고, 그 다음에 ROL, ROR 했었고, 그 다음에 NOP는 이제 No Operation, 그리고 요거 인터럽트 관련된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중학생 이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데이터 전달하는 거 MOV, Immediate Value, 그 다음에 LDS, SDS, 메모리에 데이터를 트랜스퍼할 때, 그 다음에 IO, in-out. 만약에 포트 출력, 포트 B에 데이터를 보낸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중에 명령을 뭘 써야 되나요? out, 맞죠? out을 써야 되고, 메모리 주소에 쓴다. 그러면 SDS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푸시팝. 자, 여기 이제 쭉 정리한 겁니다. 레지스터, 이제 MOV는 레지스터를 이동하는 거. MOVW는 뭐냐면, EW는 워드입니다. 한 워드는 2바이트, 2바이트를 워드를 하고, 그래서 레지스터 2개, 그러니까 RR에 RR 플러스 1, 그 다음에 RD도 RD, RD 플러스 1, 레지스터 2개. 그럼 만약에 RR을 20번을 썼다 그러면 20번, 21번, 그 다음에 25 썼다면 24 썼다면 24, 25. 거기에 2바이트씩 레지스터가 이동됩니다. LDI는 충분히 배웠고, LD는 요 말한 것처럼 인다이렉트, 그 다음에 LDD, D 들어가는 건 디스플레이스먼트, 특정 Q만큼. 그 다음 저장하는 거 마찬가지 ST, STD, 그 다음에 STS. 그 다음 플래시 메모리에 접근할 때는 LPM, SPM 이걸 배웠었죠. 그 다음 인풋, 아웃풋 할 때는 인아웃. 많지만 어쨌든 간략하게 정리할 때 우리가 그래서 이제 LD 같은 경우는 인다이렉트, 그러니까 X 안에 레지스터 안에 주소가 들어가 있죠. 그 주소 안에 있는 내용이 RD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인다이렉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다이렉트 LD 같은 경우는 LDI는 2바이트,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LD 실제로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X 레지스터 안에 있는 레지스터에 이게 뭐죠? RD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죠. 그래서 4비트에 해당되는 값이 로딩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 어쨌든 2바이트로 명령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C 언어하고 약간 비교해 보면, 자, 로드 이미디어트, 즉 이제 A를 캐릭터로 우리가 정의를 하죠. 캐릭터는 한 바이트입니다. 한 바이트에서 A라는 어떤 주소 안에 값을 10이라는 값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어셈블러로 변환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이라는 주소를 레지스터 24번 해서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주소에 R24를 STS로 저장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한 바이트가 저장이 됩니다. 자, 인티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티저는 몇 바이트입니까? 여기는 2바이트로 되어 있죠, 지금. 자, 인티저는 2바이트 쓰입니다. 그래서 2바이트를 할 때 요거를 저장하는 방법은 2번 해야 되죠. 자, SDS에서 2번 쓰는 걸로 여러분들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렉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레지스터에 다이렉트라는 건 B에 있는 주소에 있는 거를 A에 넣는 거죠. 그래서 B에 있는 주소를 레지스터 24번에 가져오고, 그 다음에 24에 있는 걸 SDS 이와 같이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인티저로 하면 마찬가지 요걸 2배 각각 주소를 증가시켜서 저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어드레싱 방법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드레싱 방법은, 자, 레지스터를 직접 1개 또는 2개 써서 다이렉트 어드레싱 방법, 그 다음 IO를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를 크게는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그렇게 나눠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다이렉트 레지스터 어드레싱은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OP 코드가 있고 레지스터를 직접 정의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명령어가 뭐가 있나요? 레지스터 1개 쓰는 거. increase, decrease. 그렇게 되죠. 자, 그럼 2개 쓰는 거. 방법했지만 move 같은 경우. MOV. 그러면 데스티네이션과 레지스터 2개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O를 다이렉트로 하는 거.
in, out 명령어, 그런 명령어가 여기 직접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거. 요거는 이게 LDI 같은 게 이런 형태죠. 자, 데이터 어드레스를 아니다. 이게 어떤 명령어가 여기 되지? SDS 같은 경우 이렇게 되죠. 직접 데이터를 지정을 해서 그래서 레지스터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데스티네이션이고 소스가 되고 거기에 직접 데이터를 어드레스를 지정을 해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DS, SDS는 명령어가 2바이트가 되겠죠. 메모리 주소를 직접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인다이렉트는 XYG 레지스터를 쓴다 했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서 LD 명령어, ST 명령어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우리가 프리, 그 다음에 포스트 해서 계산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디스플레이스먼트로 계산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 인다이렉트 어드레스 방법. 자, 프로그램에 이제 액세스하는 거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 명령어가 프로그램 카운터를 직접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콜, 자, 이런 게 우리가 프로그램 카운터를 직접 바꿀 수 있는 방법. 자, 프로그램 카운터를 간접적으로 바꾸는 게 인다이렉트 점프, I 점프 같은 G 레지스터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 카운터를 바꾸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많이 안 써봤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변형된 모양이 렐러티브 프로그램 점프, R 점프 주로 많이 쓰는 거죠. R 점프 명령. 그 다음 컨디셔널 점프하는 방법. 우리가 컨디셔널 점프는 BR, EQ 뭐 이런 것들 명령어죠. 자,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트랜스퍼 할 때, 자, C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짠다고 했습니다. 인티저 포인터를 주소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자, A에 저장한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A 주소에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포인트 인다이렉트로 하니까 우리가 30번, 31번 같은 G 레지스터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주소, 자, P 인티저 있는 주소를 R30에 넣고 그 다음에 주소가 이제 2바이트니까 자, P 인티저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주소를 31번에 넣습니다. 그럼 G 레지스터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얘의 주소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LD 명령을 써서 R24에 이 포인터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R24에 로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방법이죠. 그래서 LD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인티저죠. 인티저니까 2바이트니까 한 개 더 로딩을 해야 되죠. 그래서 G 플러스 1에 있는 거를 25에 로딩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LDD, 얘는 왜 LDD입니까? LD가 아니고 LD 요게 플러스 디스플레이스먼트만 쓰는 거죠. LDD 썼고 그 다음에 저장은 어디 해야 되나? A라는 주소하고 그 다음 A 플러스 1에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A에 SDS, 그 다음에 SDS 해서 24, 25 하면 우리가 인티저를 인다이렉트 방법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 다음과 같이 만약에 저장하는 C로 이제 구현하는 걸 한다 했을 때, 자, 100번지에 있는 내용을 거기에 B 주소가 가르치는 것에 있는 내용을 저장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주소를 100번지 가져오는 걸 G 레지스터에 가져옵니다. 2개. 자, 011900. 그 다음에 B 주소를 이제 레지스터에 24, 25 여기에 이제 가져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저장을 24에 있는 걸 스토어하는 인다이렉트 방법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인티저이기 때문에 2개 25번에 있는 거를 저장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많이 어렵나? 조용해지네. 자,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이 정도 인다이렉트 방법.
X와 G 레지스터를 사용. 그다음 스트링 카피하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MOVW를 썼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개 레지스터 값을 씁니다. 22면 23번, 그다음에 24 하면 24, 25 두 개를 해서 워드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를 우리가 26번, 27번은 뭐냐면 X 레지스터였어요. 그리고 30번, 31번 G 레지스터. 그래서 X에 인크리즈 하는 걸 로드하고 G를 이용해서 스토어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거는 테스트는 뭐냐면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0이면 이게 점프하게 됩니다. 그래서 0인지 아닌지 해서 루프를 돌게끔. TST는 스테터스 레지스터 제로 플래그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가 0이다 그러면 그게 플래그가 1이 되죠. 그렇게 해서 얘 루프가 동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스트링 카피하는 이 C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우리가 변환이 되는. 요거는 여러분들 배우는 거 약간 응용 파트다 생각하고 뭐 앞에 있는 거 이해했으면 충분히 이제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LU에 해당되는 부분, 자, add, subtraction, ADC, 그 다음에 요 C 있는 거는 캐리를 포함해서 하는 거죠. 자, 캐리를 포함해서 add, subtraction, 그 다음에 increase, decrease, 테스트 방금 설명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정리된 게 이와 같이 쭉 있습니다. add, 그 다음에 subtraction, increase, decrease 정도. 그 다음 multiply 있지만 요거는 multiply 두 개 레지스터를 곱을 때 R0, R1에 저장된다. 자, 그렇게. 자, 그 정도만 되고 상세한 거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두 바이트로 어떻게 명령어가 구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뭐 C로 보면 요와 같이 되는 거죠. 자, 인티저 A, B를 더해서 A에 저장하시오. 그러면 이제 2바이트짜리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LDS를 이용해서 두 개 로딩합니다. 그리고 하위에 있는 거 the same. 그 다음에 상위에 있는 거는 ADC를 해서 저장하고 A에 STS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수업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주소 4321, 43 주소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숫자를 이제 빼가지고 A라는 주소에 저장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브랜치. 자, 브랜치는 그냥 일반적인 이제 많이 쓰는 게 렐러티브 점프 있었고 프로그램 카운터를 바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서브루틴에 항상 이제 할 때 RET라는 걸 써야 되죠. 자, 뭐 흔히 시험 치다 보면은 서브루틴 했는데 RET를 빼먹는 학생들이 있어서 감점 당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건 주의해서. 그다음 한 비트 해서 스킵하는 명령어들. 그다음에 이거는 컴페어, 그다음 브랜치하는 명령어들. 자, 이렇게 있습니다. BREQNE는 잘 알고 제로 플래그고 C는 캐리입니다. 캐리가 클리어 되느냐, 셋 되느냐. 자, 그런 명령어들이 다음과 같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실제 머신 코드를 어떻게 이제 구현되어 있는데 점프는 지금 2바이트짜리 이렇게 R 점프는 2바이트, 점프는 4바이트죠, 4바이트. 콜도 4바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맞나? 맞지? 4바이트. 자, 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20을 클리어하고 R20에다가 3을 10번 더해요. 그리고 이 결과를 포트 B에 보낸다. 자, 이 프로그램을 짜시오 하면, 자, 일단은 그러면 설정부터 먼저 해줘야 되죠. 자, R20 클리어하는 게 있고, 그 다음 포트 B를 쓰고, 그 다음에 얘를 더하기 위한 레지스터가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레지스터가 그 정도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포트 B는 뭐 출력이니까 출력 설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10번 더하는, 10번을 카운팅하는 놈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레지스터는 최소 이제 3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장하는 거 R20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플로우 차트를 먼저 그리면 이제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먼저 클리어하는 거 해주고,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를 가져오는 거죠. 어떤 숫자를 더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카운팅하는 용도. 이제 카운팅하는 걸 R16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자, 빼서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10번 더 하는지 체크한 다음에 끝났으면 얘를 이제 아웃으로 보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포트 B 설정하는 부분을 빠져 있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R16은 이제 10번 카운팅하는 거고, R21은 3을 이제 저장. 그래서 add 한 다음에 R16을 디크리즈해서 체크한 다음에 0인지 1인지 체크해서 끝나고 나면 포트 B에 R20을 출력으로 보내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건 안 됩니다. 이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 어셈블러를 쓸 수 있는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하는 거. 자, 포트 B의 레지스터에 5를 로딩해서 컴플리먼트 한 다음에 포트 B에 700번 컴플리먼트 해라. 자, 이런 명령을 어떻게 이제 짜야 되느냐. 자, 여기 보면 이제 R16을 로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700번 하는 게 중요하죠. 700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는 문제는 핵심이 그겁니다. 이제 타임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700번이니까 70번 하는 700을 8비트로 구현을 못 쳐요. 어떤 사람은 그냥 700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한 번 루프에서. 그건 틀리겠죠. 70하고 10하고 두 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컴플리먼트하고 R21을 루프를 한 번 이렇게 돌면 여기서 70번 돌죠. 그 다음에 아웃 루프에서 체크해서 10번 하면 700번이 됩니다. 그래서 포트 B에 R16 5를 처음에 가져온 다음에 컴플리먼트해서 아웃 보내는, 이렇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 값을 하나, 둘, 세 개를 더한 썸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R20과 21에 저장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한 바이트만 쓰면 괜찮겠지만 이 합하면 이제 자릿수가 올라가죠. 그러면 캐리가 발생할 거고 그 캐리를 하이 비트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덧셈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덧셈 하는 거는 레지스터에서 값을 가지고 있지만 캐리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하이 비트에 1을 추가하느냐 마느냐 그걸 결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BRSH라는 걸 이제 사용하게 될 텐데, BRSH는 사인 또는 캐리를 우리가 보고합니다. 그래서 캐리 플래그가 0이면 셈모와 하이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보다 더 크다. 자, 그러면 캐리는 0입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더 작다, 이 숫자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캐리가 셋이 됩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랙션 했는 결과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셈모와 하이어가. 그래서 R19에서 4 이렇게 해서 빼면은 19가 만약에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캐리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셈모와 하이어면 더 크면 요로 점프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이제 R19가 만약에 3이다. 그러면 작죠? 그러면 로우입니다. 로우. 그래서 캐리 신호를 이용해서 점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솔루션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79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저장하는 건 R20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 R20이 로우죠. 그 다음 하이에는 21에 저장하죠. 그래, 로우에 저장을 하고 캐리가 발생했느냐 일단 보는 거죠. 그래서 캐리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캐리가 발생하면 발생 안 해, 0이면 셈모와 하이니까 캐리가 발생 안 했죠. 안 하면 자, 여기로 넘어가서 그 다음 숫자를 더하죠. 근데 만약에 여기는 캐리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캐리를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R20을 인크리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캐리가 발생해서 두 개 더 셈한 다음에 상위 비트에 캐리가 발생했는 경우에 대해서 요게 인크리즈가 동작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모와 하이어는 캐리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위 비트, 그래서 이 세 개의 숫자를 더하면 다음 결과가 이와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크리즈에서 끝나는 형태로. 자, 그 다음에 브랜치는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자, 인티저 a를 정의하고 a가 0보다 크면 요게, 그 다음에 아니면 뒤에 걸 하는데, 자, 그거를 체크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cp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인티저는 2개 비트죠. 그래서 0보다 크냐 작냐 할 때는 2개 다 상위 하위 다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위에는 CP 0보다 크냐 작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위 비트에는 캐리를 포함해서 이제 CP C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게 되면 GE에 해당되고 아니면 보게. 이때는 이제 CP를 이용하는 거는 사인 플래그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는. 자, 그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보면 요거는 좀 다르게 했죠. TST를 이용했습니다. 테스트는 제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거티브가 되는지. 그래서 LDS를 CH를 로딩을 하고 나온 다음에 테스트를 하면 얘가 플래그에 제로 플래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갖고 BRG 크냐 작냐 캐리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크면은 넘어가지만 만약에 작으면 요걸 실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비교할 때 이게 여러분들 약간 혼동될 수 있는데 CPC, 뭐 TST, 뭐 자유제를 쓸 수 있는 학생은 쓰면 되겠지만 쉽게는 이제 여러분들 캐리 할 때 BR, CS, CC 그거 이용해도 됩니다. 언제 캐리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subtraction 명령을 이용하면 뭐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응용한 게 이제 if-then 문, while 문이 이와 같이 구현이 됩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비트씩 하는 게 이제 다음과 같은 SBI, CBI, 그리고 no operation 이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정리된 거고,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플로우 컨트롤하는 명령어, 점프, R 점프, 그 다음에 CP 이런 거. 자, 그 다음 비트 오퍼레이션 하는 게 있었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로지컬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arithmetic and the sample set. 그 다음 데이터 이동하는 거, move, LDS, LD, STS, ST. 그 다음에 기타 오퍼레이션. 자, 여기 있네요. 테스트 TST는 제로 또는 마이너스. 제로냐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플래그가 영향을 주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점프는 C하고 1대1로 매칭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call return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은지 체크하는 거죠. 같은지 체크하는 거고. 그 다음 스위치문, 우리가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할 때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캐릭터가 A냐, B냐, C냐 뭐 이렇게 따라서 케이스문을 실행하는 그런 걸 짤 때, 자, 먼저 CH 캐릭터를 우리가 요 A를 65, 아스키로 65로 하겠습니다. 65하고 비교해서 얘가 같으면 컴페어, 같으면 제로 플래그가 1이 되겠죠. 그래서 equal 1이 되면 L1 얘가 이제 실행을 하죠. 그래서 얘가 1로 점프하게 되죠. 자, 66이면 B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BREQ에서 해서 CP하고 BREQ 쓰면 스위치문은 해결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만약에 한 비트짜리면 한 비트만 비교하는 그런 형태로 또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포문은 어떻게 하느냐? 뭐 디크리즈하는 루프 하는 건 여러 번 우리가 연습을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디크리즈와 BRNE를 이용해서 루프를 활용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앞에 보면 이제 EQ 또는 definition 할 때 레지스터의 값을 이제 어떤 걸 내가 지정하고 싶다. 자, 그렇게 했을 때 define, 그 다음에 어떤 컨스탄트한 값을 저장하고 싶다. EQU,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시작하는 주소를 지정하고 싶다. 했을 때 ORG, 그 다음 레이블, 자, 이와 같이 라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인풋 아웃풋 하는 거 포트 3개 레지스터, 포트, DDR, 핀 레지스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쓰는 거죠. 데이터를 쓰는 거, DDR을 출력으로, 그 다음에 데이터를 쓰는 거. 인풋을 할 때는 풀업 레지스터 제로로 해주고 DDR을 0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풀업 액티브하게 만들려면
여기에 포트에 값을 1로 주면 풀업이 액티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핀 레지스터를 통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로 짜면 이렇게 되죠. 자, 각각 방향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를 쓸 때, 자, 그 다음에 인풋으로 쓸 때는 풀업 하는 게 이게 0이 되면 풀업을 쓴다 했죠. MCU-CR 레지스터 안에 풀업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포트 A를 출력으로 풀업을 액티브 하죠. 그 다음에 핀 A를 통해서 데이터 읽으면 이렇게 이제 C. 그러니까 어셈블러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지금. 실제로 C도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 할 때는 이런 C로 여러분 주로 이제 프로세서를 활용하는 걸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요거는 이제 핀 2개를 입력을 해서 LED 불을 켜는. 요거는 이제 커먼 캐소드가 되겠죠. 그래서 0이 되면 LED 불이 켜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구조를 보고 커먼 에노든지 캐소든지 그걸 파악해서 스위치 입력에 따라서 불을 켜고 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런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로 구현하는 형태. 네, 이 정도가 이제 I/O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명령어를 정리를 쭉 한 번씩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 뭐 안 보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참고를 하면 되고 수업 시간 했는 것 정도 충분해서 마이크로프로세서 하드웨어에서부터 어셈블러로 활용하는 단계 그리고 동작 원리 이렇게 하면 중간고사 준비는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없으면 오늘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